정부가 오늘 세계무역기구 내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업 분야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아직도 한정돼 있었나?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왜 거론됐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질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농산물 팔기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이른바 자기의 지지벨트, 판벨트를 어떻게든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난해 50클럽이에요. 예. 국민소득 3만 달러, 3만 달러. 예. 인구 5천만, 세계 7번째로 이제 달성한 국가입니다. 갑자기 왜 개발도상국 논란이냐라고 하실 텐데, 물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당연히 개발도상국 아닙니다. 그리고 뭐 개도국에 남아서 혜택만 누리고 있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 일정 부분 뭐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 타이밍이냐를 보게 되면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7월 26일이었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야, WTO 세계무역기구 내에 개도국 지위를 악용해서 이미 선진국인데 예. 혜택만 누리는 국가들이 있더라. 딱 11개 국가를 꼽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포함이 돼 있는데 타겟은 중국이었어요. 예. 근데 중국이 지난 7월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갖고 자꾸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수입을 하느니 마느니 예. 그런 이제 옥신각신하던 차에 이거 봐라. WTO 내에 봤더니 거기는 보니까 뭐 대만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잘 사는 나라들이 꽤 있네. 그렇죠.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이제 행정명령, 미 USTR, 미 무역대표부에 저거 조사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 D-Day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틀 전 10월 23일이 90일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한이 다급해지니까 정부는 급기야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1995년에 이 WTO가 창설되는 우리 원년 멤버입니다. 예. 당시에는 우리는 이 WTO 가입할 때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두 개로 양분이 돼 있는데 가입하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정하돼. 예. 그때 이 회원국들의 암묵적인 동의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듬해 1996년에 보면 우리는 선진국 가입이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선택을 그렇죠. 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두 개만 양보를 받겠다. 아하. 농산물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부분 예.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이거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상품 서비스 분야, 이거는 개도국 지위 누리지 않아도 네. 선진국으로 해도 우린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는데 24년 동안 잘 누리던 혜택, 농산물 분야까지도 박탈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의도입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좀 시원시원하게 사줬다면 나름대로 그냥 뭐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에서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일이 엉켰군요. 예. 사실 개발도상국 지위에 이제 농업이 들어가 있다면 얻는 혜택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예. 사실 농산물 혜택은 자국의 어떤 안보 차원과 이제 민감하게 이제 직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되게 높게 예. 책정할 수 있고요. 대신에 좀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굉장히 유하게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개도국 지위에 따른 이제 우대 혜택을 좀 보게 되면 이 농산품과 같은 수입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또 국내 생산되는 자급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넉넉하게 가능했지만 그리고 이제 관세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느슨한 규제가 적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개도국 지위가 박탈되게 될 경우에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일의 관세 부과가 이제 어려워지고요. 예. 보조금 지급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민간 품목에 속하는 쌀 같은 경우 우리가 외국 쌀에 대해서 한 500%가 넘죠? 유일하게 우리가 자급 가능한 게 쌀이거든요. 예. 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가 넘는 미국산 쌀이 수입이 되면 경쟁력이 안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파가 135%, 고추, 마늘, 참깨와 인삼은 600%가 넘습니다. 60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게는 100%, 많게는 700%까지 관세를 유지해야만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농산물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그렇죠. 판단 때문에 예. 굉장히 높게 부과가 됐던 관세율이 앞으로는 낮아질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생산품들이 가격이 결국 다운돼서 더 피해가 주머니가 커지는 비게 거죠. 되면 그건 정부에서 국고로 이제 지원해 줘야 되는 맞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그걸 메꿔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
예, 여기서 전화를 좀 잠깐 연결해 봐야겠습니다. 농업계는 지금 피해를 우려하면서 반발이 큰데 농민들의 입장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이명호 회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임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농축산연합회장 임영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이제 결합체가 생기고 거기에 공동대표도 맡고 계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이제 상심이 크신데 이번 개도국지위 포기 결정으로 농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지금 어떤 겁니까? 예, 오늘 그 경제장관 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예. 또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 공식적으로 정부가 농업 포기를 선언한 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농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농업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통상 압력이 더 노골화되는 것, 최소한 농업보호 수단마저 무너지고 만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오늘 이 정부 결정이 발표되기까지 그동안 국회나 아니면 정부나 어떤 농민단체 간에 계속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산자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우리 이거 포기했을 시에는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논의도 했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좀 만나고 하셨습니까? 예, 국회에서도 그 농해수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죠. 예. 어찌 보면 뭐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포기한다는 선언이 아니고 뭐라 할까요? 특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결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분간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당분간 긴 시간을 거쳐서 한 몇 년 후에나 이루어질 사항인데 그 안에 대책도 마련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신뢰가 안 가십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FTA나 한미 한중 FTA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왔고 예. 그거에 대해서 실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개도국 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또 정부의 그만큼 신뢰성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고익형 직불제 개도국 포기를 하게 되면은 WTO법에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삭감될 것이며, 예.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요구한 게 공익형 직불제로 해서 반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해주시고, 예. 또 우리 촌농 농업 육성을 후계 농업인 육성을 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중 FTA 대회 때 우리 농업이 피해 보는 것을 기업에서 이익 보는 걸 출연해서 상생기금이라고 해줬던 것 있었는데 이것도 더도 바라지도 않고 정부에서 약속했던 부분만큼이라도 지켜달라고 강력히 이제까지 요구해 왔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대로 저희들하고 논의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농민 공동행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정부는 나름대로 농민들을 위해 많은 대책들을 갖다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일이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들어보셨는데 정부가 세운 대책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FTA 때마다 사실은 농업 분야는 피해를 봐왔습니다. 예. 전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좀 양보해라. 그러면서 농가 소득을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갔지만 결국 이제 농가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농가 소득은 늘어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고민이 깊은데요. 그럼 어떤 팁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개도국지를 잃을 경우 보조금 지급도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뭐가 있느냐? 이 내세운 게 바로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모든 작물에 가격과 작물에 상관없이 단위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예.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더 늘려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가장 민감한 게 사실은 쌀이에요. 쌀. 쌀. 예. 뭐 남아돌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민감 품목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한 보호하려고 협상을 해보되 그리고 뭐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 보전 대책은 추후에 마련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또 국내 농산물 수요 기반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농업소득 보전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전에 나왔던 대책들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지금 그 배경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가 이제 두려워서 그걸 막기 위해서 또는 뭐 방위비 분담 협상도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얽힌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라도 괜히 책 잡히지 않고 뭐 내준 다음에 맞습니다. 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자 과연 니들이 개독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네 가지 기준에 예. 11개 국가 가운데 한국은 네 가지 국가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유일하게. 뭐 훌륭한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예. OECD 회원국이라든가 G20 회원국 그리고 뭐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 고소득 국가 여기에다가 이제 세계 상품 교역량이 많은 국가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참 발을 빼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 이건 맞고요. 그러나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자들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도대체 농업 내주고 뭘 챙길 거냐? 뭘 챙길 혹시 거냐? 자동차 아니냐?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자동차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자동차가 가장 큽니다. 어허. 당장 다음 달 13일이면 미국은 이제 전 세계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감내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이미 지난해 FTA 개정을 통해서 자동차 부분 많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자동차의 타겟은 한국, 일본, 유럽 연합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빠져나갔어요. 일본은 중국과 미국이 농산물 때문에 실강이할 때 예. 중국이 버린 농산물을 받아갔습니다. 거의 8조 원에 달하는 옥수수를 사갈 테니 우리는 빼달라. 그래서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타겟은 유럽연합과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하고 있지만 이 카드도 굉장히 무서운 카드고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4월과 10월에는 미국이 또 뭘 하고 있느냐.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당초에는 환율 조작국 이제 이 관찰 대상국에서 빠질 거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이거 역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히 우리는 좀 신경 건드려서 여러 가지 사안이 엮여 있는데 네. 11개 국가 가운데 가장 빨리 빠져나와야 하고 그리고 협상 카드가 많은 것도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협상 카드를 갖고 있다면 이쯤에서 빠져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협상들이 이제 해오던 것들을 마무리 지은 다음부터 그 다음 협상이 벌어질 때 우리가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건데 그 안에 뭘 준비해야 될지 풀어갈 과제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사실 당장은 아니에요. 예. 이제 WTO 내에서도 이런 농업 부문만을 이제 의논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이 사실은 각국의 첨예한 이제 이 농산물에 대한 보호 이 관점 때문에 2008년부터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개도국 지위에서 굉장히 혜택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빠른 출구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으로 해야 할 의무는 지키되 갑작스러운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이제 쌀과 같은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협상을 별도로 하되, 그리고 농업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농업 직불금이라는 건 대부분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데 쓰여왔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늘지 않고 있고요. 예. 자금률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하게 되면 두 자릿수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농산물 가격을 좀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경제기 있는 거 옥석 가리기를 해서 우리가 지킬 부분 지키고 정말 600%, 700%까지 관세를 물려가면서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옥석 가리기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의 어떤 발상 전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발생의 전환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게 식량만 공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환경도 농업이 있어서 환경이 지켜지는 거고 또 주거 공간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좀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